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토요일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덕분에 2주 연속 이제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연휴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이 한글날이 어떤 의미로 바로 그날에 제정이 됐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고 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글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글날 의미,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 근대 한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제 큰 사전 편찬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큰 사전 편찬. 네, 먼저 이제 한글날이 그 정해진 배경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1446년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1926년까지는 조선왕조실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에 한글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 9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9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기념을 했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글이라는 표현이 아직 널리 쓰이기 전이어서 각야날로 불렀습니다. 각야날. 각야, 거교, 고교 하던. 그러다가 이제 그 1940년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 전영필 선생에 의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9월 상순, 그러니까 이제 9월 10일 정도로 이제 그 한글이 반포된 날을 이제 정리하고 있어서 그 날을 이제 양력으로 바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지금 이제 기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음력의 날짜를 우리가 양력으로 바꿔서 전부 다 기념일을 이제 정했다.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날과 추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양력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은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 실록에도 나와 있는데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다.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쉽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제 민주주의와 닿아 있는 가장 어떤 유력한 글자이기도 하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특권 계층의 어떤 그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어려운 문자라든지 특권층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바로 배우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언어다. 그렇습니다. 문자다. 이렇게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네네. 근데 1926년과 28년 이렇게 한글날 각야날에서 이제 한글날로 바꾸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기념날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때는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글이 제자리를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세종대왕이 창제를 한 덕분에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지위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는 사대부들은 한자가 더 우월한 문자고 그렇습니다. 한글을 굉장히 무시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시하는데 세종대왕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 명맥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고 대신 뭐 언문, 암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니까 말과 글, 특히 이제 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즈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을 이제 다듬고 현재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선어학의 큰 사전 편찬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영화로 등장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사전 편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말모이 이것과 더불어서 그 원고가 최근에 또 보물로 지정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영화 말모이가 아마 그 2019년에 그 유해진 씨하고 윤계상 씨가 주연을 맡아서 개봉을 했었죠. 네네네. 그 영화 속의 이야기와 좀 이렇게 연관 지어서 네.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래서 당시에 두 번의 이제 사전 편찬 어떤 그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영화 속에 등장했던 말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모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전을 우리말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공문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만 완성이 됐고 현재도 한 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후에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큰 사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완성된 한글 사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2년에 있었던 마지막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조금은 좀 생뚱맞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942년 함경도 홍원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 유지였던 박병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 형사가 이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한복을 입고 다니고 네. 이러니까 이제 박병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묶어서 한번 이렇게 좀 고초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그 집 조카의 일기장에서 하나의 문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뭐 남의 일기장까지 검문을 했단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뭐 파도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카 일기장까지 봤는데 거기에서도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는데 그 문장이 바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당시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점기였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어학회가 사실은 국어학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제 강점기의 국어는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조선어학회라고 이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으니 일본어를 썼다고 혼낸 이 선생이 누구냐? 로 이제 비약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일제 입장에서는 이 불온한 사상을 가진 선생님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어떤 표현이었긴 했지만 이제 어거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당시 국어 선생님이었던 정태진을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취조를 하기 시작하고요. 네. 이 정태진 선생 뒤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키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제 비화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아주 사소한 거에서 하나 그 실마리가 이제 꼬투리가 잡히면서 그것이 결국 이제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조선어학회 이름 그대로 그 우리 말을 연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검거할 어떤 근거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술 연구기 때문에 조선어학회 회원들 역시도 그 연구 과정에서 가능하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어쨌든 우리 목표를 가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42년 즈음이면 이른바 민족말살 정책이 시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악랄하던 시기였죠. 일제로 볼 때는 한글 연구 자체가 이제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태진 선생을 기화로 해가지고 뭐 정인승, 이극노, 최연배, 이윤재, 이희승 이런 유명한 조선학회 회원들을 모두 검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이제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로 몰아가려고 여러 가지 없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을 함장에 빠뜨리기 위한 취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거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윤재, 한징 두 분이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고문하면 죽습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1929년부터 10몇 년 동안 한 13년 동안 준비해왔던 큰 사전 원고가 모두 압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들은 이제 재판을 하다가 결국 증거를 못 찾게 되니까 네. 정태진 선생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에게 2년에서 6년 정도의 그것도 3년이 지나서 1945년 1월에 1심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니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 기간이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태진 선생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이미 이제 구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머지 네 분이 이제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고 역시 이제 기각이 되고요. 근데 기각 사실도 이분들한테 뒤에 알려지게 되면서 8월 15일 광복 당일 재판소 감옥에 있었습니다. 함흥재판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6일에 그 소식을 듣고 함흥형무소로 나는데 참고로 이 상고는 당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정동에 가면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옛날에 그 고등법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재판을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서류만으로 기각을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광복 이후에 다시 이제 연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함흥으로 끌려갔었지만 원래 이제 연구하던 공간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재연구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한글의 순환사이자 우리 역사의 어떤 순환사라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바로 그 한글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포겔복의 음악 중에서요. 역시나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글이라고 봐야겠죠. Language of Love 준비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글을 만든 세종대왕. 그날을 기리는 한글날에 맞이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댄 포겔포겔 랭귀지 오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자,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제재판부 한글 사전 편찬이 독립운동이라면서 이제 조선어학회 회원들 모두 잡아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광복이 됐는데 이들의 활동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초인적인 어떤 그 힘을 발휘해서 8월 25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 지 열흘 만에 이제 학회를 재건을 합니다. 몸도 안 좋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만한 사명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3년 동안 준비했던 이 큰 사전 원고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렇죠.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한 또 낙담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그 원고 쓰다가 노트북에 그 짧은 걸 하나만 날아가도 그 참 다시 쓰기 정말 짜증나고 그렇죠. 신경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 사전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일단은 처음에 표준어를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뭐 까랭이, 발가숭이, 안질뱅이, 얼얼이, 철기, 청랑자 이게 모두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이게 전부 다 잠자리입니다. 아, 잠자리를 이렇게 많은 단어로 이야기해요? 지역마다 다르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다 표기하면서 동시에 잠자리라는 표제어가 필요했던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공통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표준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외래어 표기법을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래어 표기법을 하기 위해서 또 8년 동안 외국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조선어학회 분들이 사실은 조선어학회 분들이 전부 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제 원고까지 앉혀 놓았는데 그게 이제 압수를 당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다시 이제 재작업을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뭐 당시에 무슨 백업을 받아 놓을 수 있는 것도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자, 이렇게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하기 어려운 작업인데 일제 감시를 피해 작업했고 또 그 원고마저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네, 사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1945년 10월 2일, 그러니까 학회를 만들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을 때인데요. 서울역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서울역에서. 네,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창고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장분이 이제 조선운송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창고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겉표면에 큰 사전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뭔가 직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조선어학회로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인수 선생을 포함해서 서울역으로 뛰어갔는데 그게 꿈에도 그리던 자신들이 만들었던 2만 6천 매에 이르던 큰 사전 원고였던 겁니다. 그게 서울에 남아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잠깐 서울로 상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흥재판소에서 증거로 서울 법원으로 보냈는데 네. 그 사이에 광복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받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서류 뭉치는 서울역 창고에 남아 있었던 거고요. 이야. 만약에 이분들이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함흥재판소에서 그냥 불에 탔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거를 여러 부분에서 없애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처럼 남아서 다시 이거를 이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글 사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작은 문제. 그래서 1권까지는 의류문화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비용을 냈는데 이건부터는 우리가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당시 미 군정의 폴 앤더슨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한글이 굉장히 탁월한 글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하고 연결을 해줘요. 록펠러 재단. 네, 그래서 그 서규황 록펠러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출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일종의 문화유산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출간된 그 한글 사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2권을 펼쳐보시면 2권 이후를 펼쳐보시면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권, 3권 진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1953년에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간수화 파동이라는 거를 일으키는데요. 소리 나는 대로 한글을 적어라. 낫, 그다음에 낫이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고 치읒이 있고 다 다르죠. 예. 디귿이 있고 티읒이 있고 다 다른데 네. 그것을 시옷만 써라.
그거는 외래어 표기법 할 때 대표원가만 그렇게 쓰는 거지 한국말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써라라고 해서 그거를 또 바로 잡는데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압력을 넣어서 1955년에 이거를 철회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글 작업에 사전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1957년에 4권 5권 그리고 마지막 10월 9일에 6권이 나오면서 16만 글자에 이르는 표제어를 수록한 사전.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11년 만에 그리고 조선어학회가 편찬을 계획한 지 28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건 정말 사명감이나 어떤 일생의 어떤 그 자신의 과업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몇십 년이 늦어졌더라면 한글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제발 한글 좀 잘 써라.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 외래어로 바꿔서 쓰지 말고 축약해서 쓰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글, 우리가 좀 더 고마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조선어학회에 대한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